2013년도 1회 출제했던 문제, 교재 81쪽에 나와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이 어디예요? 밑에, 제일 밑에 보이는 데가 작업 표시줄이죠. 현재 무슨 작업을 해놨는지, 엑셀을 실행해놨는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놨는지 하는 보이는 데가 작업 표시줄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도구 모음, 이 도구 모음에 링크, 뭐 바탕화면, 뭐 태블릿 PC 입력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탕화면 빠른 실행. 어디죠? 잠깐만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도구 모음, 이 도구 모음이에요. 이 도구 모음 말하는 거죠? 도구 모음에 가시면 도구 모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바탕화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링크는 어디 있어요? 링크는 참 애매하게 문제가 되어 있네. 바탕화면 주소, 링크, 입력도 모음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답은 하여튼 알림 영역은 맞는데, 예. 2번,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했다 그랬어요. 연결하면 하이퍼링크예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미디어는 아니죠. 프레젠테이션도 아니죠. 프레젠테이션은 표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표현. 파워포인트로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죠. 인덱스는 뭐예요? 인덱스는 찾아보기죠. 찾아보기. 목차 말고 홍길동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홍길동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홍길동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 우리 책 같은 거, 백과사전 같은 거 뒤에 보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걸 인덱스라고 하죠. 색인. 목차 말고. 예. 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 보면, 일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CPU를 바꾸거나, 램을 확장하거나, 뭐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거나. 우리 집 컴퓨터는 뭐 게임 같은 거 하려면 느려갖고 안 돼. 포토샵 들어가면 헤매.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일단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CPU가. 그런 거라면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겠죠. 근데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메모리를 늘리면 빨라집니다. 컴퓨터는. 모니터를 커다란 모니터를 사면은 컴퓨터가 더 버거워해요. 화면이 커지면 컴퓨터는 더 버거워할 수 있어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4번.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그랬어요.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RFID. 우리 그 NEC 기능 아시죠? 스마트폰에 NEC 기능이라고 있죠.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거, 교통카드 탑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RFID 서비스죠.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과할 때 하이패스 이런 것도 RFID 기술입니다. 윈도우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단과 주변 기기 점검을 하는, 그걸 포스트라 그랬어요. 포스트, POST. 그런 포스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이오스죠. 롬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SMTP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보낼 때 쓰는 거고, 받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POP 팝3 한다고 그랬죠. 팝3. 예. 윈도우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컴퓨터가 딱 켜져 있는 순간 F8번을 누르면 돼요. F8번을 누르면 부팅 메뉴들이 쭉 뜨죠. 안전 모드로 갈 건지 뭐로 갈 건지 이렇게 뜨죠. 자, 8번. 일정한 데이터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니까 뭐죠? 일괄 처리. 마치 세탁기 세탁하듯이 빨랫감이 다 모여야, 어느 정도 모여야 세탁을 하죠. 일괄 처리. 악성 코드는 뭐냐면요, 안 좋은 건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과거에는 바이러스라고 불렀는데 바이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진 거야. 나한테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거고,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인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뭐 스파이웨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 악성 코드가 아니잖아. 그거는 말 자체가. 그렇죠?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악성 코드인데, 지금은 외부 침입을 탐지하는 거니까 뭐 방화벽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정보를 남발할 수 있다. 그 남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백신들은 뭐 잘못된 정보를, 또는 방화벽이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 3D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3D 프로그램이 외부 서버로, 자기 서버로 전송이 돼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외부로 전송하려고 나가요, 얘가. 그러면 방화벽이 어쭈? 이게 외부랑 연결하려고 그러네? 하고 방화벽이 사용자한테 물어요. 얘기해줘요. 야, 얘가 다른 데랑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허용할까 말까? 물어요. 그러면 CAD 프로그램이라든지 3D 프로그램은 외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못하니까. 그때는 허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설치해놓고 실행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게임을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방화벽에서 얘가 외부에 요청을 하는데 허용할까 말까 물어요. 그때 허용을 하는 거는 뭐 내 마음이니까, 사용자 마음이니까. 남발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여튼 답은 2번입니다. 자, 프린터 인쇄할 때 인쇄 대기 중 문서를 더블 클릭해 갖고 내용을 수정해요? 그런 건 안 되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얘를 편집하고 싶으면 다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거고, 편집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비트는 뭡니까? 바이너리 디지트라 그래서 0이냐 1이냐 하는 걸 비트라 그래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 부호라고 합니다. 그런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트는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2개나 4개나 8개를 묶어서 하나의 워드로 작업할 건지, 뭐 32비트로 할 건지 64비트로 할 건지 워드로 따지는 거죠. 워드로. 예. BPS는 뭡니까? BPS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는 전송 속도예요. BPS는 전송 속도. 그 다음 문제는 인터럽트에 관한 건, 인터럽트는 뭡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온 것 같아. 그럼 하던 거 멈추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 밖에 나가서. 그래서 해결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마저 또 뭘 하고, 이렇게. 그걸 인터럽트가 하는데, 하드웨어 결함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소프트적인 것보다. 예. 그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정전이죠. 정전.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프린터로 인쇄하는데 중간에 종이가 빠져서 종이가 없어, 잉크가 없대. 그럼 인쇄하다가 멈출 거 아니에요.
인터럽트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인터넷에서 제공해준 서비스, FTP니, 텔넷이니, 채팅이니, 뭐 고퍼니, 이런 거, 유즈넷이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USB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USB입니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직렬 전송. 그 인터넷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14번. 14번은 지금 제 화면에서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하는데 윈도우 XP에서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하고 윈도우 7에서는 개인 설정이라고 했는데 문제 자체가 좀 다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하고 전혀 다르고 뭐 사용자 계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정은 계정 항목에 들어가서 해야죠. 개인 설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틀렸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인데 아무래도 멀티미디어를 대용량, 초고속 인터넷, 압축 기술, 디지털 기술, 아날로그 기술이 아니죠. 여러분 아날로그 기술이라 그러면 테이프잖아. 비디오 테이프. 이 비디오 테이프를 어떻게 압축해요? 꾸깃꾸깃 반 접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일로 변환시켜야만이 전송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을, 이 책을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럼 택배를 보내야지, 이 책은. 근데 이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일로 있으면.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전자편을 보내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날로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디지털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죠. 16번. 인터넷 주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주소. 그걸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 URL. URL 우리 해설 보세요. 해설 중에 F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근데 메일2는 콜론으로 끝나죠. 전자편 계정을 쓸 때 메일2라고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인쇄가 안 돼? 그럼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잉크가 있는지 없는지 종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스풀 기능이 설정이 돼 있던 스풀 기능이 안 돼 있던 인쇄는 됩니다. 스풀하고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쇄하는 동안에 컴퓨터를 쓸 거냐 말 거냐가 스풀에 대한 개념이지 인쇄 자체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인쇄하고 스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인쇄면을 걸었더니 인쇄가 안 돼. 그럼 뭐야? 프린터는 있는데 인쇄가 안 돼? 그럼 프린터를 열어봐야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아까 종이가 끼어 있는지 안에, 잼 현상 이런 건 보시면 되죠. 아니면 일시중지 걸려 있는지. 일시중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인쇄가 돼야 나머지가 인쇄가 밀려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인쇄 중지되어 있는 거는 빨리 어떻게 돼? 취소를 하던 인쇄를 마저 하던 내보내야지. 그래야 그 다음 게 또 인쇄가 되겠죠. 시스템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기가헤르츠를 쓰죠. M이 아니라 G를 쓰지. G. 기가헤르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옛날 얘기지. 펜티엄 3 그러면 뭐 600MHz 이렇게 얘기했지만 펜티엄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0MHz, 2GHz, 3GHz 이렇게 쓰지. 예. CPS는 뭡니까? 한동안에 이 단위를 갖고 시험에 많이 냈어. 단위.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 세컨드 1번, 2번. 4번 CPS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느냐. 프린터 속도. 프린터의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CPS예요. CPS랑 많이 나오는 게 LPM, PPM. LPM, 라인 퍼 미니트. 분당 몇 줄 찍느냐? PPM, 페이지 퍼 미니트. 분당 몇 장 찍느냐? 요즘은 다 PPM으로 표현합니다. 레이저 프린터든 잉크젯 프린터든
여러분이 프린터를 살라고 보면 ppm을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쓰는 저희 집 프린터기는 38ppm입니다. 칼라 흑백 다. 1분에 38장 찍는 프린터기예요. 근데 깨끗하게 안 나와. 지럭지럭지럭 찍어. 되게 빨리 찍는데 글자가 흐려. 그걸 깨끗하게 찍으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찍지. 깝깝하죠. 그러니까는 가장 빠를 때는 38ppm인데 일반적으로 찍으면 한 10ppm 정도 나오나? 10 정도만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사진 같은 거 인쇄하려고 그러면 사진은 1분에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찍는데 몇 분씩 걸리지. 10분도 걸려요. 해상도를 높여서 깔끔하게 인쇄하려고 그러면 사진처럼 인쇄하려면 한 장 인쇄하는데 10분씩도 걸리지. 네. 지금 ppm을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는 아까도 그런 유사한 문제 나왔었죠.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사용한다. 이거는 접근성 기능이지 마우스나 키보드 기능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열이 일단 없어. 열이 적어. 열이 적고 회전되지 않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자그맣게 만들 수 있어. 반도체니까. SSD. 요즘 이 추세예요. 외장하드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외장하드? 근데 외장하드도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우리 명암 크기만 한 거잖아요. 알맹이의 명암보다 커요. 두께가 6.5mm? 두께가 6.5mm인데 문제는 얘를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야. 바닥에 쿵 하고 충격을 받으면 버려야 돼요. 못 써요. 근데 SSD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빨아도 정전기만 발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게끔 돼 있어요. USB 메모리처럼. 그렇다고 바닥에다 던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나 충격엔 좀 덜 민감합니다. 하드처럼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SSD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은 비싸요. 아직은 비쌉니다. 예. 12시가 다 됐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봐야 되겠네요. 문제를 좀 많이 보셔야만이 이 문제들을 보실 때 척척척 눈에 답이 보일 겁니다. 예.